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2022년 10월 15일 시행 국가 7급 기출해설 특강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촬영 도중에 제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그냥 그 임시로 잡았습니다. 그 특강 외전으로.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기출해설 강의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2022년에만 공직선거법이 4차 개정돼서 4차, 4차 특강까지. 자, 근데 우연히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4차 특강 4월 20일 개정법입니다. 1월 21일부터 해서 개정법이 2022년도에만 우리가 그 지방선거도 있었고 해서 코로나 격리 그 자들에 대한 투표 시간과 또 분리해서 투표하는 그 조항들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하면서 많이 기타권 관련 조항이 요 4월 20일 개정법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7급 전에, 우리 7급이 10월 15일이니까 요 전에 제가 기본 강의나 제 특강을 통해서 꼭 추가되는 이때까지 이제 그 기본 강의 이후로 쌓이는 엄청난 헌재 결정들, 헌재 판례들 플러스 요 개정법들을 특강을 통해서 업로드 해드린다고 약속해드렸는데, 특히 개정법 특강을 9월 26일 약 3주 전에 10월 15일 약 3주 전에 개정법 특강을 자료 추록 4.0, 5.0을 통해서 4.0은 개정법 특강 자료고요. 5.0은 헌재 결정입니다. 그 5.0이란 뜻은 이 지금 제가 교재로 쓰고 있는 올해판 2022년도 4판의 이 추록이란 얘기예요. 이 안에다가 이제 추가하시고, 참고로 이제 해설 강의 때 내년 대비용으로 책 언제 나오느냐, 강의 언제 시작하느냐 질문이 있으셔서 요 5판 요 이제 이 모든 걸 다 추가한 5판 기본서와 조문집이 이제 내일 최종적으로 제가 출판사로 원고를 다 넘깁니다. 그러면 아마 1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러면 책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11월 초부터는 내년 3월에 있을 공직선거법 대비로 우리 그 기본 강의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책이 안 나오면 프린트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강의는 11월 초, 11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다른 강의 다 스톱시키고 우리 뒤에 있는 그 저의 다른 과목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공직선거법을 내년도 국가 9급이 3월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개정법 특강에서 도대체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느냐, 전체를 다 보시려면 우리 모두공에서 무료로 업로드 되어 있고 자료까지 기출 해설 요 26페이지짜리 자료까지 다 업로드 해드린 전체, 이번에는 조금 75분 정도로 길어졌는데요. 문항수도 많고 드릴 말씀도 많아서,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개정법 특강 때 어떻게 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주실게요. 이 22조도 4월 20일 개정법에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출제 교수님께서 문제 형식도 참 많이 조금 그 최신 트렌드에 맞게 뭐 괄호넣기도 있고 조합형도 많은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셔서 개정법을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와 나에 들어가는 문구를 고르라는 조합형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00분의 14가 제가 만드는 예상 지문에서 9법입니다. 여러분, 이 22조 바뀌는 전체의 취지는 이제 그 지방 인구 줄는 바람에, 그리고 올해부터 한번 시험 삼아서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의 몇 개 선거구 별표에다가 그 실어드린 몇 개 선거구에서 지금은 우리 기초에서 2인 내지 4인 중선거구제밖에 채택하지 않아요. 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데, 이제 시험 삼아서 3인, 5인을 뽑는 요걸로 공직선거법 조문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조문들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도 100분의 14를 100분의 20으로,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숫자는, 이번에도 숫자를 정답 지문으로 한 문제만 해설 강의 보시다시피 한 5문제 정도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개정법에서 바꾼 문구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는 이미 예상됐던 거고, 저는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국법으로.
100분의 14로 이렇게. 지금 문제 형식이 가로넣기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게 이렇게 다 프린트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너무 판례와 개정법이 많아가지고 모든 지문을 다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국법으로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조드렸던 거고요. 이런 형식으로 제가 개정법 특강을 1부터 9월 26일 4까지 해드렸는데 저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정답 지문 아닌 것도 많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또 한번 개정법 특강에서 이거는 이제 4월 20일자는 아닙니다. 1, 2, 3 중에 1, 2 중에 1월 20일 개정법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가로 안에 또 채워라 라고 해서 요 공영방송사하고 유선방송사로 속기 딱 10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이 기출 해설 강의 그 10번 문제에서 이대로 실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가로넣기에는 대통령 선거라서 정답을 B, C로 고르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2022년 1월 21일 개정된 법이고요. 자, 지금 이런 그 화면에 있는 그 텍스트하고 해설은 이 개정법 특강 요 기출문제 해설 문제와 해설로 프린트가 돼서 여러분들 PDF 파일로 받아보시거나 무조건 출력 안 하셔도 되고 그 컬러 파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4월 20일 개정법뿐만 아니라 그 이전 올해 1월 20일, 2월 이렇게 개정법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자, 이 14번 문제는 기타금 문제는 거의 기타금 판례 자체만으로도 문제 잘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4월 20일 개정법 특강 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렸던 거예요. 잠시 화면을 뒤로 넘겨보면 문제를 여기서 이제 39세 장애인과 20에서 39세 둘로 원래는 기타금을 전체 국회의원 그 선거로만 예를 들면 지역구는 1,500, 비례대표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 또는 청년층 분의 기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됐을 때 어떤 범위로 어떻게 개정됐느냐. 이 정답 결론은 39세 이하는 70%까지만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묶으라고 여기서 그 조문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9세 이하. 그러면 얼마만 내면 된다고요? 50%. 그 다음에서 29세 이하니까 30세부터 39세까지는 얼마만 내면 돼요? 이거 충분히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언제? 내년 시험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마지막 조문까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39세와 장애인 엔드로 됐을 때 중복해서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 조문이 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금 대통령 3억부터 기초의원까지 대통령 3억, 지방자치단체 그 광역단체장 5천, 기초단체장 1,000, 광역의원 300, 기초의원 200. 그 국회의원은 지금 해드렸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로 해서 금액은 계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기타금 반환도 이 카테고리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얼만큼 득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정법 특강에서 4월 20일 요 개정법을 9월 26일 개정법 특강 4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요 반환 조항에서 나오지 않고 앞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도 분설하면 여러분 똑같이 원래는 처음에 우리 공선법에서 예정한 그리고 요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맨날 이것만 암기하시다가 100분의 15 이상 전액 반환할 때 그 다음에 50% 반환이 범위가 원래 바운데리가 100분의 10, 100분의 15입니다. 자, 요 각각 안에다가 장애인과 나이 아까 그 39세 이하 있죠? 자, 이 나이 합쳐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반환 요건을 완화한 요 숫자들을 암기를 하시는 게 23년 대비 공직선거법 시험 대비입니다. 자, 이런 개정법이 올해 개정된 게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 3월 또는 내년 10월에 있을 국가 7급 그 사이에 또 공직선거법 헌재 결정 당연히 나올 거고 대법원 판례도 가끔 나오고 개정법은 안 개정됐으면 좋겠는데 개정법이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개정법 특강 늘 챙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역시 지방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그 선거구 획정할 때 우리 이제는 그 중대 선거구제 시험 삼아서 3인에서 5인 뽑을 수 있도록 별표에다가 서울에도 있고요. 별표에다가 이제 그 지역을 딱 설치하고 조문 정비하면서 여기에 있는 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이 4번 얘가 국법 조문입니다. 바뀌기 전 조문이에요. 어떻게 바뀌기 전 조문이냐면 특강할 때 이렇게 꼭 설명드렸죠. 자, 4월 20일 날 개정되기 전에 조문이 아까 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도 정답 지문인 거예요. 얘가. 이게 개정법 특강의 위력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9월 26일부터 한 2주, 3주 안에 이걸 저 강의를 듣고 프린트를 보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시험 현장에서 아주 큰 이득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례, 제가 허위사실 공표죄, 우리 출제 범위 아닌데 벌칙 조문 출제 범위 아닌데 조문과 그 기본서에다가 제가 페이지는 그 프린트에다 적어드렸어요. 이 프린트에다가 자, 그 판례도 밀고 밀었는데 이번에 나왔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장문의 판례를 여기저기 뜯어다가 문제로 냈지만 결국은 이 키포인트만 알고 계신다면 후보자 간의 활발한 토론. 자, 오늘 기출특강의 문제 19번입니다. 그 19번 해설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면 이번에 이 개정법 특강뿐만 아니라 저 조문집에 있는 요 판례, 기본서에 있는 판례 여기까지 아주 예측 적중시켜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개정법 특강과 오늘 그 공직선거법 2022년 7급 기출해설 특강과 그 이전에 우리 모두공에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게 올라가 있는 개정법 올해 거 1, 2, 3, 4를 보시고 11월 초에 이거 5판 나오면 그때 저랑 같이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몰아서 미리 그 사전 그 공직선거법을 한번 공부하시고 11월 초에 저를 만나시면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직선거법은 약간의 판례와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조문을 암기하는 그것만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법이 바뀌거나 최신 중요한 위헌 불합치 판결이 생기면 우리 모두공과 저 개인 이상용 클로저 유튜브에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이후에 저를 만나 뵈실 분들 제가 꼭 말씀드린 대로 사전 학습으로 책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 특강과 7월 달에만 8개가 쏟아진 공직선거법 위헌 불합치 판결을 꼭 한번 그 강의 들으시고 그 프린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특강 외전으로 제가 삼은 이 강의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